자, 오늘은 날씨도 추워지니까 기름값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유가입니다. 유가, 오일 프라이스, 기름값.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석유, 원유 생산을 감산, 즉 줄이기로 합의를 했어요.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 원유를 생산해내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페크,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우리 원유를 생산하지 말자. 그래야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반대로 미국의 물가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감산하는 거를 하지 말라. 계속 생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회의에서 감산하기로 해서 WTI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52달러로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이제 얼마 전에 났어요. 유가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웨스트, 텍사스, 요거만 쓸게요. 이게 MEDA. 두 번째가 중동에서 나오는 두바이유예요. 두바이유.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WTI 서부 텍사스산 같은 거는 선물로 거래. 선물을 뭐라 하면 퓨처라고 하는데, 퓨처. 선물은 뭐냐면 그 배추를 할 때 밭대기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밭대기? 보통 포기당 100원의 배추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배추 가격이 200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김장을 크게 하는 사람이 그 배추 농장 주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올 봄에 아무리 배추값이 폭등을 해도 나한테 얼마에 산다, 얼마에 팔아라, 100원에 팔아라,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200원, 300원이 되고 가뭄이 들어서 배추 가격이 올라가도 이 농장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1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배추가 잘 된 거야, 장사가. 농사가. 그래서 배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했어. 50원이야. 그래도 이 농장 주인은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00원에 약속한 가격. 이 거래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선물이라고 해요. 미리 거래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 WTI는 이런 선물로 거래를 해. 근데 중동 두바이유는 현물로 거래해. 이거 무슨 얘기야? 돈을 가지고 가서 중동의 두바이에 가서 돈 주고 원유를 사는 거예요. 이건 바로 거래하니까 현물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내년도 6월달 거를 미리 사는 거야. 그러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건 조금 어렵고 해요. 이 원유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유의 가격은, 모든 가격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이 되죠. 또 하나는 국제적인 정치 이슈, 이런 나라들끼리의 관계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이 바뀌어요. 먼저 공급과 수요를 먼저 볼게요. 공급과 수요는 보통 Y축이 가격이고요, 프라이스. 요 X축이 퀀터티, 양이에요. 보통 수요와 공급은 이게 공급이고 디맨드이고 이게 서플라이예요. 공급이에요. 그런데 원유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림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1000원이었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100원이 돼도 수요가 확 늘어야 되잖아. 근데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수요가 많이 안 늘어. 왜냐하면 기름을 쓰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기름값이 아무리 싸다고 운행을 많이 하나? 차를 많이 타고 다니나? 그건 아니잖아. 기름이 아주 비싸졌다고 운행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기름값은 아무리 가격이 높고 낮아도 쓰는 거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면 비탄력적이다 이래.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수요는 일정하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을 어때? 이게 공급인데 공급을 못 늘리지. 공급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늘리잖아. 조금밖에 못 늘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의 이 라인보다 굉장히 가팔라요. 감산을 했다 했잖아요. 감산. 공급이 줄었잖아. 이게 공급선인데 공급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공급이 줄면 갑자기 기름을 떼야 되는데 겨울에 기름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럼 갑자기 디맨드 수요가 어때? 늘어 안 늘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늘지. 남보다 또 빨리 사재기 하려고 늘자. 그럼 이게 는단 말이야. 이게 늘어. 이게 늘어. 이렇게 늘어. 그러면 아까 이 감산하기 전에 가격이 여기였는데 갑자기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으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요? 급격히 올라간다고요. 원유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기름을 만드는 나라, 뭐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러시아의 국채를 살 수도 있어요. 국채, 러시아 국채 같은 거는 뭐 연 7.5%를 주는 BB- 등급의 채권이야. 이런 나라에 투자할 수도 있고, 원유, 예를 들어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원유 ETF에도 투자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원유 선물에도 투자할 수 있고, 선물에는 이제 국내 선물 있고 해외 선물 있지만 선물도 있고 원유 DLS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또 원유를 만들어내는 기름 정유회사의 기업의 주식도 살 수 있지. 그죠? 주식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워낙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가격에 샀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면 이거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잠이 안 오겠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 있으면 한 10만 원, 50만 원 요 정도만 하면 되지. 1,000만 원을 다 올인한다든가 1억 원을 다 올인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옛날에는 원유를 수출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을 해. 왜냐하면 이제 원유가 더 이상 없어. 고갈이 돼.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원유를 생산하는 1위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수출하는 나라 1위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러시아예요. 3위가 어디냐면 사우디예요. 사우디. 이란도 있고요. 그다음 베네수엘라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쉐일이라는 가스가 있어. 쉐일이라는 원유가 있어. 이게 이제 모래에서 나오는 건데 쉐일이나 원유와 쉐일 가스가 이 석유 원유를 대체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투자를 보면 금융 재산이 있고 실물 재산이 있어요. 원유는 눈에 보이잖아. 그죠? 실물 재산에는 주택 같은 부동산이 있고 원자재가 있어요. 원자재. 이 원자재에 뭐가 있냐면 구리, 옥수수, 금, 은, 그리고 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원자재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재의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변하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유는 우리가 투자하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ETF나 펀드나 DLS나 그 다음에 선물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일단 포트폴리오에 한두 개 정도 편입하면은 좋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